자, 오늘은 거리에 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간상에 있는 도형들끼리,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개예요. 직선, 평면, 구. 이런 것들끼리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거리는 얼마인지, 또는 이루고 있는 각은 얼마인지, 이걸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거리예요. 점과 평면이 있을 때 이 거리를 어떻게 잴 것인가. 우선은 원점에서 어떤 평면까지 거리를 제가 먼저 한번 재보고요. 그 다음에 원점이 아닌 다른 점에서는 거리를 어떻게 재는지, 원점에서 거리를 응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상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자,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다. 여기에 원점이 있었다. 자, 이거 5점입니다. 자, 좌표축은 이제 귀찮으니까 이거 생략하시고요. 그런데요, 5점에서 이 평면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 되게. 이렇게. 여기를 우리가 H라고 하면 제가 불러주겠습니다.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OH. 수선을 내렸을 때 가장 가깝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데, 요 평면의 방정식을 보게 되면 A, B, C. 자,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법선 벡터예요. 그 평면의 법선 벡터. 그런데 수선의 발을 딱 내려놓고 보니까, 그렇죠. 요 OH 라인이 바로 이 평면과 수직인 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잘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OH를 이 연장한 이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고, 제가 만약에 법선 벡터 H 벡터를 잡아준다면 요 H 벡터의 종점은 아마도 시점이 여기니까 요 선상 어딘가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OH 벡터가 되는 거죠. OH 벡터. 이게 H 벡터. 아니면 더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5점과 H 벡터의 종점 A, B, C와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수선의 발, 라지 H, 이건 동일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OH 벡터는 스몰 h 벡터의 실수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놔주게 되면 요 H점의 좌표를 여러분이 실수배? 실수배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T배? AT, BT, CT.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O에서 H까지 이제 거리를 잰다면 OH는 당연히 뭐 루트 A제곱 T제곱 그 다음에 B제곱 T제곱 이런 식으로 처리가 분명히 될 거다. 그러면 T제곱은 공통이니까 밖으로 묶어낼 때 뭐 이런 정도 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갈 때요. 요게 이제 그냥 T로 나가는 게 아니라 T제곱의 루트지 않습니까? 요거 절대값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요 T란 녀석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 T란 녀석은 평면의 방정식과 한번 연계해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활용하지 않은 게, 그렇죠. 이 H라는 점이, 이 5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이 평면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이 길이고, H는 여기 위에 있다. 자, 너가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AT, BT, CT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정확히 0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H점의 좌표를 평면에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해주게 되면 AT를 집어넣었다. A제곱 T가 되겠죠. 그죠? A제곱 T. 자, 똑같이 B제곱 T, C제곱 T 더하기 D는 0이라는 관계를 만족하게 된다. A제곱, B제곱, C제곱 이 T를 다 묶어버리고요. D 넘길 거예요. 그 다음 나눠줄 거고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괄호치고 t는 마이너스 d가 되고요. 나눠주면 자, 우리가 찾아준 이 t라는 녀석은 누구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분의 마이너스 d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t의 절대값을 딱 쳐주게 되면 그러면 OH의 길이는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곱하기 아래쪽에 보면 a제곱 b제곱이 또 있네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d인데요. 이거 절대값일 거거든요. 근데 제곱은 절대값을 칠 이유가 없죠. 여기만 딱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약분이 또 가능한데요. 예, 루트가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가 남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루트의 제곱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분의 d의 절대값. 이렇게. 원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그 5점 원점에서 h까지의 그 거리를 쟀더니 a제곱 b제곱 c제곱. 자, 평면의 방정식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네요.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루트 c고요. 자, d 요거 상수항이죠. 예, 상수항. 꼬랑지에 있는 요 상수항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x 빼기 2y 더하기 3z 더하기 3 더하기 빼기 3? 예, 이렇게. 이런 평면이 있다. 자, 원점 0,0,0에서 거리를 재세요. 그럼 거리 어떻게 되는 거리? 자, 제곱 갑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1 더하기 4 더하기 9 루트 씌우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음수 3의 절대값. 그럼 답 뭐예요? 루트 14분의 3. 자, 이게 바로 뭐다? 이 평면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죠. 자, 이 식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이걸 활용해 먹으려면 사실은 이 수선의 발을 우리가 맨날 원점에서만 내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원점이 아닌 다른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자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도 한번 요 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상에요. ax, by, cz 더하기 d라는 점이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x1, y1, z1이라는 평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면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거리를 재려고 그래요. 근데 얘가 원점이 아니에요. 요만큼 요게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평행이동을 시켜버려요. 평행이동.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그럼 평면 자체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이 거리는 이 거리랑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평면과 점을 동시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 거리를 재려고 하는 점이 원점이 돼버렸죠. 그럼 뭐가 바뀌는 겁니까? 요 평면에 식이 바뀌는 거죠. 자, 보세요. A라고 하는 점에서 원점으로 가니까 이것은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간 겁니까? 그러면 X1이 아니죠. 자, 여기서 1이 가야 X1만큼 이동했다는 건데 거꾸로 X1에서 0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X1만큼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Y1만큼 Z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Z1만큼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식은 어떻게 구성을 해줘야 됩니까? 요거요. X라는 문자를 뭐로 바꿔요? 그럼 X 플러스 X1 이렇게 바꿔줘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Y라는 문자를 Y 플러스 Y1 Z라는 문자를 Z 플러스 Z1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 그런 거 할 때 이동 많이 하죠. 함수에서도 많이 하고요. 자, 평행 이동할 때 X축에 따라 M만큼 이동하면 X라는 문자를 X 빼기 M으로 바꿉니다. X 빼기 M.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M만큼 이동하면 X 빼기 M이니까 자, 요거 그대로 자, 어느 방향? X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한다. 그럼 X 빼기 얘. 그러거든요. X 빼기 얘. 그러니까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버립니다. 집어넣으세요. 이동된 요 점선으로 보이시죠? 그죠? 요거 이동된 평면의 방정식이 요 녀석이 A X 플러스 X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B Y 플러스 Y1 C Z 플러스 Z1 다음 더하기 D는 0.
조금만 더 정리를 하죠. 요거 풀어주게 되면,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ax 플러스 by cz까지는 똑같이 나오고, 이 뒤 꼬랑지가 ax1 by1 cz1 더하기 d라고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ax1 by1 cz1 더하기 d라고 이렇게가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서 어떤 평면까지 거리를 잴 때 제곱 루트 씌우고 상수항 절대값 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구조가 딱 맞죠? 예, a, b, c 이게 상수항이니까 이게 분자로 갑니다. 요 덩어리가. 자, 그렇게 해서 쟀던 이 거리는 뭐냐? 이 거리는 루트 자, a제곱, b제곱, c제곱. 그러니까 뭐예요? x 앞에 있는 거, y 앞에 있는 거. 법선 벡터의 성분을 제곱 루트 씌우시고, 그 다음에 상수항 요거 갖다 놓으시고, 이 절대 값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근데 요걸 갖다 우리가 상수항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고요. 애초에 그럼 처음 모양이 뭐였냐 그러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 건데, 요 모양 가만히 보시면 요걸 여기다 대입한 형태가 되죠. 그죠? 요 분자에 있는 것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한 것으로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 그런데 요거 사실 많이 보던 겁니다. 요거 살짝 가려볼까요? C 한번 살짝 가려보시고요. Z 가려보시고요. 요 모양이 뭐죠? 요 모양이 우리가 그 도형에서 공부하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모양이죠. 요거는 공간이고, 이제 C하고 Z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요것은 우리가 이제 평면상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굉장히 많이 써먹는 거리 공식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C제곱이 들어가 있고 CZ1이 조금 더 추가가 돼 있다. 모양은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로 더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 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표준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헤세의 표준형이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평면의 방정식에서 이제 이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과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확인한 바 요 거리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좋았나 봐요. 이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우선 이런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벡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A 벡터입니다. 제가 길이가 1인 벡터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길이가 1인. 네, 그런 벡터를 제가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A 벡터의 크기가 3이라면 방향은 바꾸면 안 되고 길이만 줄이는 거니까 이 길이를 제가 3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A 벡터와 같은 방향으로 길이가 1인 벡터를 우리가 이제 단위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 단위 벡터를 여러분이 찾고 싶다. 그러면 이 A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배인데 자기 자신의 크기로 얘를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A 벡터의 절대값은 실수죠. 실수. 그러니까 벡터 A를 자기 자신 크기로 나눠버리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평면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원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선을 한번 제가 그어가지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평면의 방정식은요, ax, by, cz 더하기 d였어요. ax 플러스 by, cz 더하기 d. 그리고 이 abc라고 하는 것이, 저기 는 0까지 써줘야죠. 이것이 바로 이 평면과 수직인 각도를 이루는 그런 벡터죠. 우리가 이제 법선 벡터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이 h라는 녀석은 a, b, c.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요, 요 a, b, c가 지금 길이가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A, B, C, 요 A, B, C의 크기, H 벡터의 크기로 얘를 나눌 거예요. 이거를 나눌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크기는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이 방정식의 형태에서 양변을 제가 뭐 3으로 나누건 5로 나누건 100으로 나누건 똑같이만 나눠지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실수를 가지고 얘를 나눠도 괜찮다. 근데 뭐로 나눌 거냐? H 벡터의 크기를 가지고 제가 나눠버릴 겁니다. 자, H 벡터의 크기가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인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 평면의 방정식의 양변을 나눠볼 겁니다. 나눠보면은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분의, 자, 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분의 요거 B, 그 다음 여기 Y, 그 다음 이쪽이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분의 여기가 CZ 더하기,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D는 0.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아유 귀찮아. 이거 P. 이거 L레멘 그럴까요? L레멘? PQR 그럴까요? L레멘 그럴까요? 그냥 L 그럽시다. L, 여기가 M, N이라고 내가 이제 놔줄게. 근데 L레멘 딱 했는데 이 L레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뭐냐면 1이 나와요.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맞죠? 얘를 제곱하면 분모는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고 분자는 A제곱, 얘는 분자는 B제곱, 분자는 C제곱이 되니까 다 더해버리면 요거 L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은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엘레멘이라고 하는 것은 H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 번 더 써드릴까요? H 벡터를 H 벡터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그게 이제 엘레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벡터는 당연히 자기 자신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L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N제곱 루트를 씌우게 되면 1이 나와요. 크기가 1인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평면의 방정식을 제가 다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 LX 더하기 MY 더하기 NZ 더하기 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D는 0. 우리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쪽은 그냥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는 써주시고 마이너스. 자, 이렇게 처리가 딱 됐습니다. 그러면 얘 분명히 평면의 방정식 맞죠?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Lmn 요거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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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1 나온다는 특징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뒷꼬랑지에 있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요 녀석의 절대값은 바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다. 그러니까 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헤세의 표준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2z는 2z 더하기 뭐 얼마로 할까요? 1, 2, 3? 3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이거를 얘제곱, 얘제곱, 얘제곱으로 나눠요. 얘제곱, 얘제곱, 얘제곱.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1, 2, 2인데 H 벡터의 크기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4. 이거 이제 3이죠. 그죠? 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가 되느냐? 3분의 1x, 3분의 2y, 3분의 2z 더하기 1은 0이 되는 것이고, 요게 지금 제곱, 제곱, 제곱 합이 1이 되죠. 자, 얘를 이항시킵니다. 그러면 3분의 1x, 3분의 2y, 3분의 2z는 마이너스 1인데, 자, 요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고, 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헬스의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럼 얘 숫자 딱 보면 뭘 하느냐? 아, 얘는 원점부터 거리를 재면 1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1만큼. 뭐 방향이 이제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1인 것과 마이너스 1인 것도 반대편에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요 숫자의 크기의 절대값만큼 좌표 공간상의 원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2인 것과 3인 것은 아, 얘가 더 멀리 떨어졌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만 딱 보고서 아, 얘가 원점을 기준으로 멀리 있네, 가까이 있네를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점이 있더라. 자, 이런 우리가 헬스의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벡터 처음 이제 공부하실 때 공간 벡터 공부하시면서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자신의 절대값으로 나눠버리면 그렇죠? 예, 이런 성분들이 1보다 크기가 작아지고 제곱 합이 1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요 엘레멘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그래가지고 이 H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 Y축과 이루는 각을 베타, Z축과 이루는 각을 감마라고 하면 요 엘레멘이 바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였던 거죠. 그죠?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방향 코사인이라는 녀석하고 얘가 같은 겁니다. 예. 자, 요 얘기는 이제 덤으로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헬스의 표준형은 뭐다? 뭐를 확인하고 싶은 거다?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누가 더 멀고 누가 더 가깝다라는 걸 그냥 식상에서 바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법선 벡터의 크기로 양변을 나눠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요 형태를 헬스의 표준형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자, 그럼 기초적인 이론 공부는 다 했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는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평면의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봅시다. 자, 표준형 어떻게 생겼다고요? 자, H벡터, 법선 벡터를 찾으셔가지고 1, 마이너스 2, 2 법선 벡터의 크기 요거 1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이거는 3이다.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표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3분의 1 x 빼기 3분의 2 y 더하기 3분의 2 z 빼기 1은 0.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를 딱 하고 넘겼을 때 이 꼬랑지가 1이 나오죠. 그죠? 그럼 뭡니까? 이게 원점부터 거리를 재면 1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바로 그냥 원점부터 거리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바로 이제 그 거리 공식에 의해서 재게 되면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죠. 그죠? 1 더하기 4 더하기 4 그 다음에 상수항 음수 3의 절대값 1. 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헬스의 표준형을 꼭 알아야 되느냐? 평면과 평면 두 개를 비교할 때 그때 뭐 만들어 놓으면 조금 유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던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6-2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6-2번.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A 벡터라는 녀석은 2, 마이너스 1, 1이고요. 자, B 벡터라는 녀석은 3, 1, 2라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A 벡터와 B 벡터의 수직인 단위 벡터를 구하라. 우리 이 두 개의 벡터와 수직인 벡터 구하는 거 여러 번 했었죠. 그죠? 그리고 크기가 1인 벡터라 그랬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벡터와 B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제가 C 벡터라고 불러줄게요. 그럼 B 벡터는 이 아래쪽에 쓸까요? 우리 하던 게 이제 3, 1,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건 지우시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이제 C 벡터다. C 벡터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리시고요. AD 빼기 BC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자, 가운데 거 살짝 가리시고 2를 여기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3을 여기다 한 번 더 써주시고 옮겨놓고 AD 빼기 BC 하니까 요거 마이너스 1. 자, 이제 마지막 요거 가리고 AD 빼기 BC 하면 2 빼기 3이니까 5가 돼야 되겠죠. 그죠? 5. 자, 요 C 벡터가 바로 A 벡터, B 벡터와 수직인 벡터가 됐습니다. 참 쉽네요. 네, 수직인 벡터 찾는 거. 원래는 이거 A, B, C 놓고요. 내적 0, 내적 0 이렇게 하셨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벡터,
2벡터. 길이가 크기가 1인 벡터를 만들어라. 예, 너랑 수직이 되는 거 중에서 크기가 1인 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려라. 그럼 요거 2벡터는요. 요 녀석의 크기가 C벡터의 크기 한번 잡아볼까요? C벡터의 크기가 루트 9, 1, 25. 얼마입니까, 요거? 35인가요? 루트 35? 네, 루트 35라는 크기를 가지는데, 루트 35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요 C벡터를 루트 35로 나눠버린다. 네, 그럼 이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음. 원점을 지나고 A벡터, B벡터에도 평행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A벡터, B벡터의 평행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어떤 평면이 이 물음을 잘 읽어보세요. A벡터, B벡터와 평행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A벡터고요. 자, B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이제 뭐 실수배가 아니라면 이 두 개의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 A벡터, B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만나는 어떤 두 직선 내지는 방향이 같지 않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A벡터와 B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은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평면이 이 평면과 나란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란하다. 그럼 이 평면과 이 평면은 법선 벡터가 그냥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선 벡터를 내가 그려보면 A 벡터가 평면에 놓여 있고 B 벡터가 평면에 놓여 있다면 이거랑 수직인 벡터, 이게 법선 벡터가 될 텐데, 그렇죠. A 벡터와 B 벡터랑 수직인 벡터가 바로 얘죠. 얘. 또는 얘. 얘는 크기가 1인 거고 얘는 크기가 1이 아닌 거고. 그럼 이 H 벡터라는 것은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벡터와 B 벡터의 평행한 어떤 평면의 법선 벡터가 아니겠느냐. 뭐 이거든.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법선 벡터는 찾아졌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지나가고?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고. 자, 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의 방정식의 모양 중에서 AX, BY, CZ, D 할 때 D가 뭐다? D가 뻥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이 평면, 얘를 알파라고 제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면 알파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y 네, 그 다음에 플러스 5z. 자, 이거든 제가 H벡터로 갖다 쓰시고 그 다음 뒤에 더하기 1은 없다는 얘기죠. 원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0, 0, 0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D는 없습니다. 는 0.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찾는 평면의 방정식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헤세의 표준형으로 만들고 싶을 때 양변을 루트 35로 나눠주게 되면, 그렇죠? 루트 35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루트 35분의 마이너스 1, 루트 35분의 5. 얘는 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원점과의 거리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평면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어떤 벡터 두 개 있어, 이거를 포함하는 평면이 있어, 이거랑 평행한 평면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주게 되면 법선 벡터가 누구냐라는 걸 결정을 지어주시면 평면의 방정식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확인 6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라는 점이 있고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는 방법은요.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대칭점 구하는 것도 한번 해봤는데요. 수선의 발을 내렸다. 자, 요 점에서 수선의 발 내렸다. 자, 반대편에 대칭점 A' 있다. 자, 이런 문제 풀어본 기억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대칭점을 찾게 되면 자, 수직 그리고 중점 요런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얘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요 H를 구하는 겁니다. 자, H를 구하는 거. 그러면 1단계가 뭐냐 하면 직선 AH의 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지나가는 점은 알아요. A점 지나가는 거 알아요. A점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방향 벡터는 누굴까요? 자, 방향 벡터는 위치여기 잘 보세요.
AH가 이 평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뭐랑 같다고 본다?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를 같은 거로 취급해라. 자, 1, 1, 1이니까 너 그냥 1, 1, 1로 놓고 자, 직선 AH를 구하겠습니다. 1분의 x 플러스 1, 1분의 y 빼기 1, 그 다음에 1분의 z 빼기 2.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어떤 직선과 평면이 만난 요 교점이죠, 요거. 교점. 수선의 발을 내린, 맞아요. 수선의 발인데 교점이에요. 일단 직선이 뚫고 지나갔고 수직으로 만난 거지. 그런데 평면과 직선의 교점을 잡을 때는 자, 일단 여러분은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그 점의 좌표를 문자 하나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h라는 점은 아마도 t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겠느냐. x 좌표는 t-1, 그 다음에 y 좌표는 t 플러스 1, z 좌표는 t 플러스 2라고 설명이 될 텐데 h라는 점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교점이니까 평면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여러분이 평면에 대입했을 때는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 그럼 대입하면 t-1, t 플러스 1, t 플러스 2는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두 개는 지워지고 3t는 3. 그러니까 3t가 3이니까 t는 1. 자, 그럼 결정됐습니다. H점의 좌표는 바로 1을 대입하시게 되면 0, 2, 3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수선의 발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6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요거 문제 풀기 전에 평면의 방정식 중에 약간 특수한 형태 하나를 더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축과의 교점. X축, Y축, Z축과의 교점이 주어졌을 때 그때 평면의 그 형태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X, 여기가 Y, Z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평면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요. 세 번 이렇게. 그럼 요 삼각형을 쭉 연장을 하면 하나의 평면이 되는 건데요. 그럼 이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가 이제 좌표가 A 빵빵입니다. 여기는 0, B0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0, C, 0, 0,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0, 0, C. A, B, C라고 주어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 평면의 방정식은 문자가 좀 겹치면 안 좋으니까 LX 더하기 MY NZ 플러스 P는 0.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얘가 이제 A00을 지나가니까 A00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A00 이렇게. 그러면은 LA L 곱하기 AX L 곱하기 A 플러스 P는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0, B0을 대입하게 되면 0, B0이니까 MB 플러스 P는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 0, C 대입하게 되면은 N 그 다음에 C 더하기 P는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이 L이 뭐야? 넘기고 나눠버리니까요. 마이너스 A분의 P가 돼버리죠. L이. 맞죠? 마이너스 A분의 P. 뭐 같은 방법으로 이 M이라는 녀석도 마이너스 B분의 P 이렇게 됩니다. N도 마이너스 C분의 P 이런 정도. 그래서 이 평면의 방정식을 내가 이제 Lmn은 모르고 P 대 Lm, P를 모르는 거예요. 얘를 결정을 지어보자 했더니 A, 0, 0, 0, B, 0 이 세 점을 지나가는 평면이다 라고 해놓고 Lmn을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A분의 PX 마이너스 B분의 PX 마이너스 C분의 PX 그 다음에 더하기 P는 0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처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P 똑같죠. 그죠? 나눠버릴 겁니다.
통째로 다 넘겨도 괜찮고요. 아니면 얘 넘기고 마이너스를 약분해도 괜찮습니다. p 약분까지 해버리면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는 1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간 과정 생략해버리고 축과의 교점 3개를 가르쳐주는 그런 평면의 방정식의 생김새는 자 a가 지금 x 절편인데 x 좌표 밑에 와 있죠. x 밑에. 그 다음에 y 절편의 저 좌표가 y 밑에. 자 그렇다면 자 요게 이제 축과의 교점이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의 형태라면 얘는 자 형태를 보시고요. 3빵빵 0 마이너스 2빵. 아 요거 지금 이 축과의 교점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평면의 방정식을 잡아줘요. 그럼 자 3분의 x 그래야 맞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y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분의 z 는 1입니다. 여기는 1. 자 이게 이제 요 평면의 방정식이고 여러분은 a 1,0,3으로부터 거리를 재면 되는데 이 분수라서 조금 귀찮죠. 이럴 때는 양변에 요거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세요.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2x 빼기 3y 6z는 6이 되니까 자, 이 점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는 우리 공식에 의하면 루트 4,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36 분의 대입하죠. 그죠? 2, 그 다음 0 대입하면 날아가고요. 36, 18, 그 다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절대값 이렇게 나머지는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49니까 이건 이제 7분의 이거 얼마입니까? 14인가요? 네, 답이 2. 그래서 평면까지 거리는 2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평면의 방정식의 형태를 이제 좀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자 외워야 할 내용들은 정확히 외워주시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문제의 어떤 시작점을 정확히 잡아주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평면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